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126회에 필기 시험에 합격하게 됐고요. 먼저 저도 이제 얼마 전까지 좀 뒤에 앉아서 같은 수업을 계속 들었었는데 이렇게 또 이 자리까지 오게 돼서 저도 뭐 좀 교수님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점수를 좀 적어 보겠습니다. 이게 3을 나누면 이제 점수가 나오는데 총점은 이제 62.5가 됐고요. 다행히 이번 시험을 제가 보니까 그 기술적인 그 문항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서 다행히 제가 이제 관련된 부분에 일을 하고 있어서 점수를 많이 얻지 않았나 싶고, 그 2, 3교시는 60점이 안 되는데 다행히 이제 4교시 때 좀 만회가 됐어요. 그리고 4교시 때 문제가 그 지하안전 특별법하고 터널 문제가 나왔는데 그 두 문제를 제가 좀 준비를 많이 해서 거의 3페이지 반 정도 썼습니다. 그 두 문제는. 그래서 조금 점수가 좀 많이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 작년 5월 말에 등록을 해서 6월부터 수업을 들었는데, 그 이제 교수님과의 저는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이제 신뢰 관계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환자와 의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다 보니까 수업 내용이 그대로 저는 다 이렇게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전부 다를 이제 흡수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이렇게 교수님과의 신뢰가 제일 먼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제 교수님이 강의 중에 이렇게 중간중간에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뭐 여러 말씀들이 많은데 그런 숨은 뜻을 좀 이해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각 그 챕터마다 뭐 한 문제로 요약할 수 있다, 뭐 그런 말도 있으시고, 뭐 하나를 알면 열 문제를 활용을 해야 된다, 그런 말도 있으시고, 뭐 남과 다르게 기술해야 된다, 이런 것도 많이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그 시험 보기 전까지 그 제일 제가 이해를 못했던 그 말씀이 하나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제가 느끼지 못했던 게 하나 있는데, 이제 시험 끝나면 어떤 문제를 내가 썼는지를 다 기억이 나야 되고 복기를 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된다. 그러면 합격이다. 이제 그런 말씀도 자주 하시는데 그 말이 시험 보기 전까지는 와닿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번 시험은 딱 끝나니까 그게 다 기억이 나더라고요. 제가 뭘 썼는지를. 그리고 뭘 썼고 그 각 교시마다 어떤 거를 중점적으로 제가 기술을 했는지가 전부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그 시험 볼 때 항상 한 5분, 10분 정도가 남았어요. 그러니까 남다 보니까 그 앞에 기술한 내용들이 좀 어색하거나 단어들이 좀 안 맞는 부분들도 이제 수정할 수 있는 시간도 있고, 네, 그런 것들이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그 목표들이 다 계실 텐데, 뭐 장기 목표, 단기 목표 이런 것들이 계실 텐데, 저는 단기 목표를 그 첫 번 시험에 합격하는 걸로 이렇게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125회 7월 말에, 작년 7월 말에 본 그 시험을 합격하는 걸로 제가 목표를 잡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수업도 그렇지만 제가
그 공부하는 그 시간도 많아지고 집중력도 높아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왜 그런 목표를 잡았냐면 제가 2010년도에 여기 이 종로 기술사 학원에서 이제 공부를 해서 이제 건축 시공 기술사를 취득했는데 그때 이제 해보고 싶은 게 단기 합격을 해서 이런 자리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이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빨리 합격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이번에 건설 안전도 좀 학원을 다니면서 목표를 이 학원에서 최단 기간 합격하는 사람이 돼보자 그런 생각으로 단기 목표를 그렇게 잡고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그 합격하는 그 시간이 굉장히 좀 빨라지지 않았나. 물론 뭐 단기 합격은 아니지만 그런 그 목표를 잡았고요. 뭐 장기 목표들이야 이제 또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목표들이 다 각자 계시겠죠. 어쨌든 저는 지금 이제 건설 안전 기술사를 취득하는 게 목표가 아니고 이제 그 다음 이건 이제 당연히 지나가는 과정이라고 조금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그래서 목표를 단기 목표는 이제 그 2개월 안에 이제 1차 합격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공부하는 방향이나 이 집중도가 확실히 높아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건설 회사 시공병원보다는 이제 그 기술팀에 근무를 하다 보니까 다양한 공법이나 뭐 그다음에 좋은 사례 안 좋은 사례들이 많이 이제 본사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그 기술적인 부분들이 이게 기술하면서 그 기술사 기술을 공부를 하고 기술을 하면서 좀 그런 부분이 녹아 들어가지 않았나 그렇게 또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이제 125회를 제가 시험을 보고 나니까 왜 실패를 했나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제일 컸던 게 시간이 부족했었어요. 여기 보니까 뭐 항상 기술을 하다 보면은 시간에 쫓겨서 못 쓰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답안 내용이 자꾸 이제 산으로 가고 이제 뭐 아는 것도 못 쓰게 되고 그리고 또 묻는 문제에 대한 그 물음도 뭐 이렇게 오해를 해서 뭐 잘못 기술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많았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지게차의 안전 조치 뭐 사항을 기술을 하라 그랬는데 뭐 방호 장치를 쓴다거나 그렇게 이제 문제와 다르게 기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원인이 이제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 126회 때는 제가 그 글자 수를 줄이고 그 모든 거를 표나 함축해서 표나 그림으로 전부 만들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좀 하시다 보면 조금 그런 부분에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그 컨셉이나 남들과 다른 부분들이 많이 기술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한 2주, 시험 보기 2주 전부터 그 자체적으로 그냥 제 스스로 모의고사를 계속 봤어요. 이제 그 시간 안에 쓸 수 있게 그리고 그것도 이제 내용도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이 전부 기술이 되어 있는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한 2주 전부터는 계속해서 자체적으로 제 스스로 좀 모의고사를 봤습니다. 그래서 뭐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12문제씩 그렇게 제가 스스로 기술을 해서 뭐 글자 그러니까 글씨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내 시간 체크도 계속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 시험에 가서 떨지 않고 또 시간도 한 뭐 5분, 10분 정도가 남고 그러다 보니까 3페이지 이상을
쓸 수 있는 시간도 되고요. 그래서 그 나중에 시험 이제 127회 보시기 전에 학원에서 모의고사도 좋지만 이제 자체 스스로 모의고사를 볼 수 있는 그런 그 시간을 좀 꼭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전관리하고 안전심리 뭐 이런 쪽은 제가 이제 그쪽에 경험이 없어서 뭐 공부하지도 해본 적도 없고 뭐 이제 회사에서 교육할 때나 이제 들은 그런 것들이 많은데 그게 저는 굉장히 이제 그 1권 책의 거의 한 3분의 2가 안전관리, 안전심리가 많이 나오고 또 이제 그 교수님이 강의를 하실 때 많은 부분을 그냥 이렇게 크게 그 강의를 하시고 넓게 강의를 하시고 이제 세세한 부분들은 스스로 이렇게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그거를 좀 이해하려고 스스로 노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건설 안전의 이론적인 좀 배경이 그쪽이다 보니까 그걸 좀 스스로 깨우치려고 했어요. 그게 물론 시험 문제에 그 많은 도움은 되진 않지만 그게 그 기술적인 내용의 그 문제를 기술할 때도 그런 안전관리나 안전심리 쪽의 기술을 하다 보면은 좀 더 그 내용이 좀 풍부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전관리, 안전심리 쪽이 제가 보니까 이제 책은 안전관리랑 안전심리랑 이렇게 챕터가 나눠 있는데 저는 그 책을 좀 그 순서를 바꿔서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 원인하고 대책을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좀 그 전체적으로 한 장에 요약을 해서 그 부분을 좀 이해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기술적인 건축이나 토목에 나오는 기술적인 그런 문제들은 제 경험이나 책을 통해서 또 제가 경험하지 못했던 거는 이제 간접 경험을 하기 위해서 이제 자료도 찾고 이제 회사의 뭐 실패 사례나 이런 것들도 찾아봐서 좋은 그 내용이 있으면 이렇게 제가 저만의 이제 서브 노트를 만들어서 기술도 해보고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모아져서 시험 보기 한 2주 전에는 그거를 다 전부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모의고사를 이제 학원에서 보는데 그 시간이 있는데 저는 마지막 그 차수에는 그냥 참석만 하고 그 모의고사 보는 그 문제지를 가지고 전 여기 저 끝에 앉아서 그냥 책 안 보고 쓰는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끝나면 이제 집에 가서 제가 그 공부했던 거를 제가 정리를 해야 되니까 시험 보기 전에 그런 시간을 많이 가졌고 아직 그 면접이 남아 있긴 한데 뭐 여러 가지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그 교수님이 정신적인 그런 어떤 정신교육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것들이 저를 계속 그 공부를 계속 할 수 있게 조금 지칠 때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교수님이 이제 그런 말, 정신교육을 하는 그런 말들, 그런 걸 떠올리면서 예, 뭐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지만 한 8개월 정도 공부를 하는 그 원동력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질문 있으시면. 한 가지 있는데, 네. 그 시험을 보면서 남들하고 좀 차별을 많이 시켜야 되잖아요. 사람 많이 뽑아서 그런데 이렇게 좀 차별을 많이 시켜야 되는데 남들이 안 하는 차별을 시키라고 하는데 그 차별을 시켜야 하는 게 맞고
그걸 너무 차별을 많이 하다 보면 우리 교수님 말하는 대로 너무 엉뚱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차별을 시키면서 엉뚱한 이야기가 되지 않도록 지금 질문이 맞는 거 그에 대한 리서치 관리를 어떻게 하면 좋은지 한마디 말씀해 주세요. 네. 제가 그러니까 이제 한 번 텀이 있고 두 번, 세 번 이렇게 계속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두 번까지만 듣고 그 다음 그 모의고사 때 한두 번 이제 제출을 했는데 이 교수님이 그만 나오라고 그러고 네, 숙제도 해오지 말라고 그러고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말씀을 왜 했나 이제 생각해 봤는데 그러니까 모의고사의 숙제를 내기 위한 공부를 어느 순간은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스스로 공부를 한 거를 정리하고 제 나름대로의 그 뭐 기술 방법이나 내용을 이제 교수님한테 보여드리는데 이제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 그러니까 그걸 계속 교수님한테 보여줘서 그걸 계속 바꾸기보다는 어느 순간 되면 딱 그 정도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자기 스스로 정리를 하는 시간을 저는 가졌습니다. 왜냐면은 처음에 얘기했듯이 모의고사 숙제를 하기 위한 공부가 어느 시점부터는 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그렇게 바꿨고, 그다음에 그 차별화는 제가 보니까 전체적으로 공부를 한두 번 하면 그거를 그러니까 책을 보지 않고 기술하는 그 연습을 계속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는 남들과 다른 그 패턴이 나오고 기술하는 내용도 달라지고 어느 순간부터는 그렇게 되는 그 시점이 딱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딱 어떤 뭐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 뭘 찾거나 노력하기보다는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예. 실례하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셨으며 네. 그다음에 여러 내용들이 이제 있는데 공부해야 될 것들이 내 걸로다가 만들어서 쓸 수 있는 그런 능력 향상을 암기하는 방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는데 그거를 어떤 식으로 다 공부를 하셨어요? 쓸 수 있는 능력 향상을 또 어떤 나의 머릿속에 넣는 방법이 뭐 그림 또는 표 아니면 뭐 암기를 해서 했는지 그런 요령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는데 1차 목표는 단기간에 합격하는 게 1차 목표다 보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공부량이 단기간에 많아졌고 그걸 또 합격하려면 또 시간 안에 써야 되잖아요. 그게 맞든 틀리든 그거를 한번 해보니까 그 지식이 어느 순간에는 이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막 생각하지 않아도 이게 쓸 수가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맞든 틀리든 그 시간 안에 쓰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쓸 수 있는 그걸 항상 생각하면서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또 이제 기억이 안 나거나 아니면은 암기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은 여러 번 보고 이거를 압축시키는 그 연습을 좀 많이 했어요. 표로 만들거나 아니면 숫자 같은 경우는 특히 표를 만들면 쉽게 외울 수 있는데 이제 책에 그런 거는 안 나오기 때문에 전부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제 스스로 표로 만들어서 암기를 했고 그게 이제 그 표를 그대로 답안지에 쓴 건 아니고 그게 기억이 나는 정도로 하고 쓸 때는 그걸 이제 풀어 쓰다가도 또 이제 그 페이지가 넘어갈 것 같으면 다시 그걸 또 표로 만들고 그렇게 해서 좀 많이 암기를 했습니다. 지금 연습 얼마나 되셨어요? 네? 48.
2주 전에 최종적으로 시험 문제 풀렸다고 했는데 예. 그때는 기출 문제 이용하셨어요? 아니면 다른 기, 아, 시험적으로 수습이 문제 푸시? 기출 문제를 저는 그 10회 전 거를 전부 쭉 뽑은 다음에 그 비슷한 문제들을 다 추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10회 기출 문제를 쭉 분석을 하다 보니까 그 패턴이나 어떤 비슷한 유형들의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거 위주로 했는데 그게 제가 용어 같은 경우는 한 200개가 좀 안 되고요. 많은데 200개가 안 되고 용어는 서술은 한 70개 정도 50몇 개인가 70? 예. 그걸 이제 제 나름대로 그 기출 문제를 분석을 한 다음에 그걸 이제 계속 연습을 했습니다. 연습하고 또 제 나름대로 2주 전에 제 스스로 모의고사를 봐야 되니까 그거 보기 전에 또 스스로 모의고사를 보기 위한 또 연습을 하고요. 예, 그렇게 많이 연습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말씀 아까 질문도 하셨지만 차별화도 당연히 되고 그다음에 이제 125회 때 실패했던 그 시간이 부족한 것들도 자연히 해결이 되고 시간이 부족한 게 해결이 되니까 그 기술 내용도 좀 더 풍부해지고 실수도 좀 적어지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될까요? 아, 예. 예. 아마 얘기 들으니까 그 건축 쪽에 건설 시공 시작을 예, 예. 몇 년 전에 취업하셨는데 그거 기본으로 이제 혈업도 이제 그쪽에 하고 계시고 예. 근데 이제 여기 다양하게 구성이 돼 있잖아요 사람들이 예. 또 후원 쪽에 아닌 사람들도 솔직히 있고 예.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여기 아닌 사람들이 더 빨리 한다 말씀하셨는데 그 실제 그 현업에 계시고 전공도 그쪽을 하셨는데 그쪽이 아닌 사람들이 지금 여기 접근을 하는 어떤 그 방법이랄까 아니면 노하우랄까 아니면 조언이랄까 이거 좀 한번 좀 간단하게 좀 해주실래요? 그래요. 전공은 아까 들어오니까 네. 이게 뭐 만만치가 않아서 저도 사실은 그 시공사에 있는데 그 이런 그 건설 안전에 뭐 거의 뭐 100%는 아니지만 이렇게 그런 쪽에는 아니고 제가 구조 설계 쪽이거든요. 그래서 설계팀에 그러다 보니까 기술팀 업무도 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그 분야가 아니더라도 그 분야를 조금 더 응용을 해서 공부를 하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네. 건설하는 기술사를 취득하셨으면은 예. 직장에서의 신분 상승이나 아니면 뭐 옮기는 이직에 이런 것도 고려가 어떻게 달라집니까? 그냥 계속 다니던 회사 다시 다니시고 뭔가 그거는 있는 겁니까? 회사에서요? 예, 회사. 예, 지금 이제 기술사를 하나 더 따시면은 뭔가 나에 대한 역량이 더 커지는 건데. 글쎄 뭐 어떻게 몸 피부로 느끼거나 그런 거는 지금서는 없는 것 같아요. 뭐 업무가 달라지거나 뭐 승진이 빨라지거나. 근데 뭐 그것 때문에 한 거는 아니어서. 네. 아까 그 시험 그 과목별 점수를 보면 네. 4교시 점수가 압도적이거든요. 예. 아까 말씀하셨을 때 터널 공사하고 지하 밀착 계획에 대해서 두 가지 문제를 굉장히 열을 많이 한 또 페이지도 많이 채웠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까 말씀드려 보니까 건축 시공기술사하고 건설회사의 본사 기술팀에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럼 역시 이거 터널하고 이런 건 약간 비전공 분야인데 이게 이제 어떤 패턴으로 자발이 작성돼서 본인만의 이 결과가 나왔다고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죠. 하나는 지하안전특별법이고 하나는 이제 토목 시공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저 같은 이제 건축이랑은 좀 큰 관련은 없는데 다행히 이제 제가 하는 업무가 이게 이제 뭐 집안 조사서부터 뭐 공법 검토를 할 때 여러 가지가 다 관여가 돼 있거든요. 뭐 그 중에 이제 건설 이게 공사 중에 뭐 진단 업무도 있고 점검 업무도 그런 것들이 다 관여가 돼 있다 보니까 뭐 다른 분야긴 하지만 공부할 때 뭐 좀 응용을 해서 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 스스로 이 두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특화되고 잘 됐다고 답안 작성하고도 스스로 느끼는 건가요? 잘 됐다기보다는 결과가 이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은 거죠. 예. 그럼 질문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네? 하나의 문제 쓰실 때 예. 그 기술적인 안전 위주로 이렇게 많이 쓰셨을 것 같은데 그 일반 안전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이렇게 쓰셨을까 그게 또 좀 궁금합니다. 일반 안전이. 예, 어떤 기본적인 안전 일본 추락 이런 아 그런 쪽은 기술을 많이 안 했어요. 예. 국가 예, 관련된 사항 예. 뭐 추락, 뭐 이렇게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안전 관리 쪽의 대책은 기술을 많이 안 했어요. 마치겠습니다.